혹시 오늘 새벽에도 몇 번이나 깨셨나요? 화장실 때문에요. 밤새 두세 번, 많게는 서너 번씩 눈이 떠지죠. 시계를 보면 아직 한밤중인데 소변이 마려워서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하고요.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아침엔 온몸이 축 처져 있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나이 드니 원래 이런 거겠지 하며 그냥 참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냥 두면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밤에 자주 깨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잠을 못 자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심하면 밤중에 비몽사몽하다 넘어져서 골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방광 탄력 저하 같은 변화가 겹치면서 야간에 더 자주 깨게 되는데요. 또 우리 몸이 밤에 소변이 덜 나오게 조절해주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도 나이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보다 더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그냥 물 덜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고요. 필요하다면 검사와 간단한 치료로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잠 한 번 푹 자는 게 소원이라는 분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새벽을 꼬박 지새운다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당장 오늘 밤부터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1장. 왜 나이 들면 밤에 소변 때문에 더 자주 깨게 될까요?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더 자주 깨게 될까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하기엔 이유가 꽤 복잡하답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째, 우리 몸의 방광과 요도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도 탄력이 떨어지죠.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소변을 더 오래 참고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차도 방광이 비워야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깨게 되는 거죠. 둘째, 밤에 소변이 덜 나오게 해주는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우리 몸이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걸 더 많이 만들어서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화장실 안 가고 잘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만큼 깨서 가게 되는 거예요. 셋째,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 문제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잘 안 나가고 조금씩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밤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성은 방광의 탄력이 약해지면서 방광이 더 예민해져요. 조금만 차도 신호가 오니까 자꾸 깨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면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것도 한몫합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고 얕은 잠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 원래는 못 느꼈을 작은 신호에도 쉽게 깨게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민감해진 몸과 마음 상태가 소변 신호를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단순히 물을 덜 마시면 되겠지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밤에 덜 깨고 편하게 잘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장. 이것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밤에 자주 깨는 건 우리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줍니다. 몇 가지만 바꿔도 생각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첫째, 저녁 이후 수분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에는 충분히 물을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이나 국물 음식을 조금 줄여주세요. 특히 자기 전 이 시간 이내엔 물을 거의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갈증이 심하면 한두 모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컵으로 한 잔, 국으로 한 그릇씩 마시면 그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맥주, 와인.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량을 늘려요. 특히 저녁 이후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따뜻한 족욕이나 온찜질을 해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방광 근육도 조금 더 편안해져요. 그러면 자는 동안 방광의 긴장도가 줄어서 쓸데없는 배뇨 신호가 덜 오게 됩니다. 넷째, 배뇨 리듬 훈련법이에요. 자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에 배뇨 습관을 들이면 방광이 스스로 리듬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는 혹시 또 깨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서 계속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뇨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면 밤에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다섯째, 적당한 체중 유지도 중요합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방광의 압력이 더 가해지거든요. 그럼 조금만 소변이 차도 더 빨리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야간 빈뇨가 꽤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5가지만 해도 변화가 꽤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저녁 물 조절, 카페인 알코올 제한, 족욕. 이 3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실제로 밤에 3번씩 깨던 게 1번, 2번으로 줄었다는 분들 정말 많아요. 생활 습관만으로도 꽤 많은 변화가 가능하니까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그럼 다음으로 밤에 너무 자주 깨는 게 혹시 다른 병 때문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3장. 자주 깨는 이유는 다른 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질환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만약 생활 습관을 고쳐도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점점 더 자주 깨는 느낌이 든다면 그땐 반드시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야간 빈뇨는 어떤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남성분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전립선 비대증 여부 꼭 체크하셔야 해요.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잔뇨가 남아서 밤에도 자꾸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꽤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조기에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과민성 방광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이런 경우 많으시죠?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고 밤에도 조금만 방광에 차도 금방 신호가 와서 깨는 경우. 과민성 방광은 방광 근육이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역시 약물이나 훈련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셋째, 당뇨병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몸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고 소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계속 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최근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도 자주 보고 체중이 빠진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넷째, 신부전 같은 순환기계 질환입니다. 심장이나 신장이 약해지면 낮 동안 몸에 쌓인 수분이 밤에 눕는 동안 다시 돌아다니면서 소변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잠잘 때 숨이 자꾸 멈추는 분들은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영향으로 방광에도 자꾸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중에도 야간 빈뇨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갑자기 밤에 더 자주 깨고 소변량이 확 늘었거나 낮에도 소변 문제가 심해졌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의심된다면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가세요.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원인을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방치하다가 병이 악화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그냥 좀 심한가 싶은 분들, 오늘 영상 끝나고 꼭 한번 검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가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주의할 점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장. 약 먹으면 해결되나요? 약물 치료 시 주의할 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약 먹으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약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해야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는 어떤 경우에 쓰일까요?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일 때입니다. 이 경우엔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나 요도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을 씁니다. 그러면 잔류가 줄어들고 밤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과민성 방광일 때는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걸로 방광이 덜 예민해지면서 소변 신호가 자꾸 오는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셋째, 항이뇨 호르몬제라는 약도 있습니다. 밤에 소변량이 너무 많아서 깨는 분들에게 쓰는 약이에요.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약은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오래 복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정확한 진단 후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넷째, 경우에 따라 이뇨제 사용 시간 조정도 합니다. 낮 동안 이뇨제를 복용해서 밤에 나오는 소변량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역시 의사와 상의 후에 정확한 복용법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강조할 점.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두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녁 물 섭취 조절, 카페인 알코올 제한, 수면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약 효과도 훨씬 잘 나타나요. 또 하나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광 훈련과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지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괜히 약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 상담 후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밤에 안 깨는 수면 루틴 만들기.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면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큰 차이를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5장. 전문가가 추천하는 밤에 안 깨는 수면 루틴 만들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밤에 덜 깨고 푹 자는데 도움되는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자는 시간 자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기 전 배뇨 루틴 만들기. 자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그냥 안 마려운데 굳이 가야 하나 싶어도 한 번 비워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이 일정한 리듬을 갖게 되면 밤중 배뇨 신호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숙면을 돕는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해보세요. 잠들기 10분 전쯤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지고 야간의 소변 신호에도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방 온도 유지하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방 온도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깨는 경우가 많아요. 방이 춥거나 공기가 건조하면 몸이 긴장하면서 방광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세요. 넷째, 취침 전 마음 안정 루틴 만들기. 오늘도 또 깨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잠들면 그 자체가 오히려 불안과 긴장을 높여서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가벼운 음악 듣기, 혹은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 토닥여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될수록 깊은 잠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너무 자주 깨는 습관을 방치하지 않기. 만약 밤에 3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원래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되니까요. 오늘은 자기 전 배뇨 루틴부터, 내일은 따뜻한 족욕과 스트레칭.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루틴을 통해 밤에 3번 깨던 게 1번 이하로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바꿔볼 만하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 전체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법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6장. 마지막,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깨어나고, 겨우 다시 잠들었나 싶으면 또 깨어나고, 그러다 보면 아침엔 온몸이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짜증도 나죠. 그게 반복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쳐갑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단순히 나이 탓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는 것. 사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작고 소소해 보여도 하나하나 쌓이면 분명히 우리 몸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전 수분 섭취 조절하기,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따뜻한 족욕이나 스트레칭, 규칙적인 배뇨 루틴 만들기, 방 온도와 수면 환경 정비하기, 필요시 전문가 상담받기. 이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해보세요. 내일부터는 물 마시는 시간을 조금 조절해볼까? 오늘 밤엔 자기 전에 꼭 화장실 한번 다녀와야지. 그렇게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보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몸이 바뀝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미 너무 오래됐어 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럴수록 지금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은 언제든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밤에 푹 자는 것.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오늘은 조금 덜 깨고 잘 잤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삶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도 꼭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